그날도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늦가을이라 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는 날이었답니다. 저는 낡고 곰팡이 냄새가 자욱한 우리 영감, 남편이 쓰던 그 창고에 홀로 서 있었거든요. 창고 문짝은 삐걱거려 곧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먼지 낀 공기를 비추고 있었지요. 그 빗줄기 속에서 춤추는 먼지들을 보며 저는 자꾸만 영감의 투박한 뒷모습을 떠올렸답니다. 영감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도저는 아직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저는 영감이 죽기 전부터 말이 많았고 고집이 세서 누구 말도 듣지 않는 못난 사람이었답니다. 특히 영감이 남긴 유산 문제만 생기면 저는 덧니처럼 날카로운 말을 뱉어내기 일쑤였죠. 당신은 평생 돈돈하다가 흙 묻은 손으로 기껏 모은 게 고작 이거요? 제가 그랬던가요? 영감이 아팠을 때도 병원비를 아끼려 끙끙 앓는 걸 보면서 도저는 괜히 더 쪼잔한 소리만 했었지요. 의사가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그 돈이면 우리 셋, 나 영감 그리고 먼 친척이 몇 년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웬 헛돈을 쓰시오. 하고 윽박질렀던 기억이 생생하답니다. 영감은 그저 고개만 숙였지요. 그 모습이 마치 죄인처럼 보여서 저는 더 화가 났답니다. 영감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제 오만이었지요. 오늘은 작정하고 영감이 쓰던 낡은 공구함을 열어보려고 마음먹었답니다. 영감이 워낙 자기 물건에 깔끔한 사람이었고 특히 이 창고 안은 허락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었거든요. 이건 내 마지막 성역인인 애가 없을 땐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하지만 영감 없이 혼자 남겨진 저는 남은 살림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라도 빚이라도 남긴 건 아닌지 불안했답니다. 이 낡은 철제 공구함은 붉은 녹이 슬어 있었고자 물쇠는 영감이 늘 쓰던 낡은 열쇠로만 열렸지요. 그 열쇠는 영감이 늘 낡은 조끼 주머니에 달고 다녔던 바로 그 열쇠였답니다. 한참을 끙끙대며 열쇠를 돌리니 둔탁한 쇳소리와 함께 묵직한 뚜껑이 열렸답니다. 안에는 몽키 스패너 녹슨 톡 그리고 시커먼 장갑 같은 것들이 엉켜 있었지요. 저는 코를 킁킁거리며 혹시라도 숨겨둔 비상금이 있지 않을까 하여 손을 깊숙이 넣어봤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두꺼운 나무 토막들 사이에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이 툭 튀어나왔지요. 저는 그 종이를 끄집어냈답니다. 종이는 얇은 영수증이었는데 너무 오래되어 글씨가 희미했지만 자세히 보니 이것은 동네의 작은 정비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는 영감이 세상을 떠나기 꼭 1년 전이었지요. 금액은 꽤 컸답니다. 엔진 오일 교환 및 정밀 점검 부품 포함 총 80만 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우리 집 낡은 트럭은 10년도 더 된 것이라 영감이 느리고 고치느니 새 차를 사야 한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 정비를 했다니 이건 분명 제가 모르는 돈으로 썼을 게 분명했지요.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났단 말인가? 내 돈을 몰래 쓴 건가? 저는 며칠 전 친척들이 들이닥쳐서 할아버지가 남긴 쌈짓돈을 당신이 다 가로챈다. 고 흉을 보던 말이 떠올랐지요. 저는 도끼를 품고 말했었답니다. 헛소리 마시오. 내가 무슨 돈을 가로채? 영감이 남긴 건 이 녹슨 창고랑 빚밖에 없어. 라고 호통을 쳤었지요. 제 고집이 워낙 센지라 친척들은 혀를 차며 돌아갔었답니다. 그 친척들은 늘 영감이 남긴 유산을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며 저희 집 드나들던 얄미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이 영수증을 보는 순간 그래 영감은 이 돈을 어디서 몰래 챙겨서 이런 데 쓴 게 틀림없어. 나 몰래 비상금을 깨서 썼거나 아니면 친척놈들 몰래 이 돈을 또 만든 거겠지 하고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창고 밖으로 나왔지요. 늦가을에 황량한 논두길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답니다. 벼수확이 끝나 흙이 드러난 논바닥은 차가운 바람에 바싹 말라 있었지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발길 닿는 대로 논두길을 따라 걸었답니다. 제 발밑에는 마른 풀들이 부스럭거렸지요. 그때 문득 시선이 멈추는 곳이 있었어요. 논둑과 밭 사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거든요. 그 돌무더기는 예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아무도 치우지 않아 마치 작은 산처럼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 돌무더기 한 귀퉁이 축축한 흙이 살짝 벗겨진 틈새로 뭔가가 희미하게 비치는 게 보였어요. 저는 허리를 굽혀 그 흙을 조심스레 걷어냈지요. 제 손에 잡힌 것은 누렇게 변색된 아주 낡은 종이 조각이었답니다. 일반적인 종이도 아니었고 빳빳한 한지가 아니라 마치 낡은 천조각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부적이었답니다. 이 마을에서는 굿이나 치성을 드릴 때 종종 부적을 쓰는데 이건 너무 낡아서 그 형태조차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요. 부적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휘갈겨져 있었는데 왠지 모를 섬뜩함과 묘한 찜찜함이 동시에 밀려왔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영감은 종교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술, 담배도 안 했고 교회도 안 나가는 그저 투박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낡은 부적을 이런 곳에 숨겨두었을까 싶었지요. 저는 그 부적을 손바닥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저는 그 감각조차 잊을 만큼 부적에 몰두했지요. 문득 영감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마을의 무당 아주머니가 찾아와 서영감님 기운이 쇠하고 있으니 부적을 붙여야 한다고 했던 일이 떠올랐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무섭게 이 사람을 내쫓았는지요. 이런 미신 믿고 사람 잡지 마시오. 의사가 고친다고 했지 이런 헛것들이 고친다고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하고 쫓아냈었지요. 영감은 그 뒤로도 계속 아팠는데 그 무당 아주머니가 괘씸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그 부적이 필요할까 싶어 몰래 하나 챙겨둔 것일까요? 이 낡은 부적은 그날 이후로 제가 영감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던 그 무당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또다시 고집스러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저놈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여자 말이라도 들어줄 것을. 괜히 내 고집 때문에 영감 아픈 걸 더 심하게 만든 건가. 저는 억울하고 화가 났지요. 저는 부적을 쥔 채로 발걸음을 돌려 마을 어귀 쪽으로 향했답니다. 논두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저 멀리 마을 회관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제게 앙심을 품고 유산을 노리던 먼 친척 철수였답니다. 철수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니 쏜살같이 저에게 다가왔지요.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땀에 절어 있었고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 꼴을 보고 더욱 심증을 굳혔지요. 아주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철수가 쭈뼛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답니다. 드릴 말씀이 뭐가 있소? 또 영감 유산 타령이요? 어서 가시오. 이 낡은 논두길에 당신 같은 사람이 서 있을 자리가 아니니. 철수는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지요. 아니요 아주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아주머니께 그 돈 문제로 상처드렸던 것 사과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그 돈 문제 때문에 제가 최근에 좀 곤란한 일이 생겨서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제 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저놈이 분명히 영감 몰래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이 창고에서 뭔가 훔쳐갔을 거야. 그리고 그걸 들키기 싫어서 일부러 나한테 와서 굽실거리는 거지.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몰아붙였지요. 곤란한 일? 당신이 곤란한 일은 내 영감 돈 가지고 탕진했을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오? 내가 그때 당신 꼴을 뭐라고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헛소리 말고 당신이 뭘 꾸미고 있는지나 말해보시오. 이 논두길에 서서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요? 저는 제 오른손에 쥔 낡은 부적을 보란듯이 꽉 쥐었답니다. 철수는 제 손에 들린 부적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황급히 시선을 돌렸답니다.
아닙니다, 아주머니.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제가 요즘 자금이 좀 묶여서요. 이 땅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할 판이라 혹시 아주머니 댁 근처 땅이라도 팔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러 온 거였답니다. 그의 말은 허둥지둥 들렸고 왠지 모르게 부적을 본 그의 반응이 너무나 수상했지요. 저는 철수를 믿을 수 없었답니다. 그 순간 저는 영감이 정비소 영수증을 숨겨두고 이 낡은 부적까지 돌무더기 밑에 묻어둔 것이 모두 나와 친척들의 돈 문제와 관련이 있을 거라 지레짐작했지요. 특히 철수가 부적을 보고 보인 반응이 결정적이었답니다. 분명 이 부적과 관련된 무언가를 저 녀석이 알고 있을 거야. 아니면 이 부적이 철수와 관련된 증거이거나 저는 제 고집대로 이 모든 것이 친척들이 저를 속이고 영감의 재산을 탐낸 결과라고 단정지었답니다. 저는 철수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 창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어서 가시오. 그리고 나중에 내 영감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면 당신은 이 마을에서 발붙일 생각도 못하게 할 거요. 저는 뼈에 사무치도록 차가운 말을 뱉어냈지요. 철수는 그 자리에 우두망탱이처럼 서 있다가 이내 흙먼지를 털고는 허둥지둥 자기 집 방향으로 사라졌답니다. 저는 다시 창고 앞에 섰습니다. 몽땅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떠나질 않았어요. 특히 그 낡은 부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저는 다시 돌무더기 쪽으로 돌아갔어요. 아까 그 부적을 발견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지요. 돌무더기 옆에는 아직도 축축한 흙이 뭉쳐 있었답니다. 저는 부적을 손에 쥔 채 흙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돈 문제나 친척보다 이 부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흙을 손으로 벅벅 파냈지요. 돌덩이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단단하게 굳은 땅을 손톱으로 긁어댔답니다. 흙먼지가 얼굴에 튀었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꽤 깊이 팠을까제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또 걸렸어요.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었고 딱딱한 나무 토막 같은 것이었지요. 저는 그것을 조심스레 꺼내보니 그것은 영감의 낡은 수첩이나 일기장 같지는 않았고 작은 나무 조각에 가까웠답니다. 저는 그 나무 조각을 들고 아까 주운 부적과 나란히 놓고 살펴봤어요. 그리고 부적을 쥔 손에 힘을 주었더니 부적이 찢어지면서 그 밑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툭 떨어져 나왔답니다. 그것은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어요. 얇고 바스러질 듯한 종이였지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종이를 펼쳤답니다. 거기에는 영감의 투박하지만 익숙한 글씨체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철수에게 내 아비비 때문에 이리 무리하지 마라. 이 땅은 언젠가 네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 막아줄 테니 염려 말거라. 이 부적은 네 어미가 지어준 것이니네 곁에 두지 않고 네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두마. 내가 이 짐을 모두 지고 갈 테니 너는 떳떳하게 살아가라. 이 모든 기록은 내가 죽으면 파기될 것이다. 다만 이 기록을 읽는 네가 나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메모를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흙바닥의 차가움이 옷을 뚫고 들어왔지만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영감의 희생이었다니요. 제가 영감에게 돈만 밝히는 놈이라 고재산을 탕진하는 놈이라고 퍼부었던 그 모든 모진 말이 글자 하나하나에 의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었답니다. 영감은 제가 보기 싫을까 바제가 고지식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비소 영수증 80만 원? 그건 트럭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철수가 저지른 빚을 갚기 위해 혹은 철수에게 엮인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썼던 돈이었을 겁니다. 그 낡은 부적은 철수가 어렸을 적 어머님이 지어준 것이라 했으니 영감은 그 부적을 돌무더기 밑에 숨겨두고 자신이 철수를 대신해 그 빚과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영감은 자신을 비난하는 저와 철수 사이에서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홀로 짊어지고 간 것이었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얄팍하고 모진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영감의 투박한 모습 뒤에 숨겨진 그 거대한 희생의 무게를 보지 못했지요. 저는 돈에만 집착했고 영감이 혹시라도 나 몰래 친척들을 돕고 있었을 가능성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나쁜 짓 했겠지라고 덮어씌웠던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추악하게 느껴졌어요. 눈앞이 흐려지더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답니다. 저는 주저앉은 채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박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통곡이었지요. 영감님, 내가 잘못했소. 내가 정말 잘못했소. 제 목소리는 논두끼를 울렸고 차가운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을 겁니다. 낡은 부적과 메모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렸지요. 저는 영감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영감은 이미 대답할 수 없는 곳에 있었답니다. 제가 얼마나 모질게 영감의 마지막 순간까지 몰아붙였는지 그 모든 것이 이 찢어진 부적과 메모 위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미신이 사실은 영감이 저와 철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유일한 희생의 증거였던 것이지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낡은 부적과 메모를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이젠 이 부적이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영감의 유산이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창고 쪽으로 되돌아왔어요. 아까 그렇게 험악하게 몰아세웠던 철수가 마을 어귀에서 쭈그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답니다. 저는 힘없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철수는 제가 화가 나서 다시 와서 소리를 지를까봐 겁을 잔뜩 먹은 얼굴이었지요. 철수야, 제 목소리는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낮고 떨렸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아주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 돈 빌린 거 제가 다 갚겠습니다. 아주머니께 패기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철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답니다. 흙 묻은 제 손이 닿자 철수는 더욱 움츠러들었지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탓이 아니란다. 네 탓이 아니야. 그 모든 건 다 우리 영감이 혼자 짊어졌던 거란다. 저는 영감의 투박했던 손을 흙을 만지던 그 손을 떠올렸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구나. 영감이 살아있을 때 내가 그 사람 마음 하나 제대로 헤아려주지 못했지 뭐니. 철수는 고개를 들더니 저의 흙 묻은 얼굴과 눈물 자국을 보더니 만그제야 상황을 깨달은 듯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삼촌이 저 때문에 그렇게 애쓰셨는데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삼촌이 저를 미워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우리는 그 낡은 논두길 위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미움이 낡은 부적 한 장과 바스러지는 메모 조각 위에서 모두 눈물로 씻겨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누가 무슨 일인가 싶어 옹성거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낡은 창고 앞에 섰답니다. 예전처럼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오늘은 그 냄새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저는 주머니 속에서 그 낡은 부적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닦았답니다. 이제 그 부적은 저에게 영감의 사랑이었고 철수에 대한 넓은 용서였어요. 저는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영감이 쓰던 녹슨 공구함 위에 그 부적을 올려놓았지요. 그리고는 조용히 창고문을 닫았답니다. 저는 이제 돈이나 유산 같은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어요. 논두길 끝돌무더기 옆 창고에서 저는 제 고집과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배웠답니다. 영감은 저에게 가장 투박한 방식으로 가장 뜨거운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 후로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워졌고 철수와도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답니다. 가끔 저녁이면 저는 논두길에 나가 그 돌무더기를 바라보곤 했지요. 그 낡은 부적 한 장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 얼마나
기묘하고도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알겠어요. 진정한 유산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희생과 이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편안하게 영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